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항혼이혼의 진행자 이동훈 변호사입니다. 결혼 후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누군가의 남편, 아내, 부모로 불리며 살아온 생활. 더 늦기 전에 나라는 존재를 찾으시려는 분들이 어렵게 내린 결정, 항혼이혼. 제2의 인생 항혼이혼에서는 항혼이혼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함께 법률 지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항혼이혼에서 빠질 수 없는 사례죠. 상간소송입니다. 제가 상간소송에 관한 사례를 몇 가지 모아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 사례를 진행하기 전에 제가 이 사례를 이렇게 좀 제목을 지어봤어요. 남편을 조종한 상간녀. 사실관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부는 혼인기간이 10년이 지났습니다. 자녀가 또 한 명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부부가 잘 지내다가 혼인 후 한 9년쯤 됐을까? 남편이 다니고 있던 회사에 상간녀가 입사를 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같은 팀에 근무를 하게 되죠. 그 상간녀가 알고 보니까 남편이 이제 직장 가는 길에 살고 있어가지고 남편하고 이제 커플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내가 촬영한 영상이나 블랙박스 보면은 수회에 걸쳐서 차량을 동승하고 남편한테 이 상간녀가 당신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회사에 있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단둘이 만나러 가는 겁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제 아내가 촬영한 영상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남편이 식당에 상간녀하고 같이 들어가고 난 뒤에 식당에 나오면서 상간녀 어깨에다가 이렇게 손을 딱 껴안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참 그렇죠. 차량을 이제 탑승을 하려고 하니까 조수석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상간녀가 탔을 때 조수석을 다시 닫아줍니다. 아내 기가 차겠죠. 남편이 평소에 자기한테 해준 적이 없을 텐데. 그리고 심지어는 둘이서 그 상간녀 집에서 밥을 해 먹으려고 시장을 보러 갑니다. 시장을 보면서 그냥 가만히 갑니까? 서로 손잡고 어깨에 손 올리고 허리 손 감싸고 이런 장면을 아내가 미행해갖고 촬영을 합니다. 또한 이 남편이 뭔 짓을 했냐. 상간녀가 명품 가방을 구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명품 가방 금액을 대신 지급하기도 합니다. 그 금액이 얼마겠습니까? 요즘 가방 1,000만 원 넘는다던데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아내가 이제 이거를 다 촬영하고 이걸 다 봤으니까 상가소송을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상가소송을 제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아내가 상가소송을 제기를 하니까 상간녀가 남편한테 이랍니다. 너 각서 좀 써라. 그리고 차용증을 써야겠다. 라고 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각서를 쓰라고 하냐면은 이 상간녀와 관련된 모든 일은 서로 상의 후에 결정한다. 그리고 당신 차량 명의의 벤츠 차량을 아내가 타지 않도록 한다. 또 3일 뒤에 저녁에 집을 나와 원룸을 구하고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아내한테 생활비로 얼마? 80만 원만 지급한다. 그리고 아내의 전화번호, 문자, 카톡을 다 차단시킨다. 라는 내용의 각서를 써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문제인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위와 같은 사항을 어겼을 경우에 차용증에 기재된 5천만 원을 나한테 지급해라는 각서. 상간녀가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각서만 썼겠습니까? 차용증에 기재된 5천만 원이나 돼 있지 않습니까? 돈 빌린 것도 없는데 이 상간녀가 남편한테 상간녀로부터 5천만 원 차용했다는 차용증 작성을 요청을 합니다. 결국 이 남편 이거 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상가소송을 하면 바로 소장이 송달되는 게 아닙니다. 상간녀 주소를 뭐 아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남편은 휴대폰 뒤져가지고 뭐 전화번호 확보하면은 전화번호 바탕으로 이제 보통 통신 3사에다가 사실조회를 보냅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사실조회 바탕으로 받은 이제 상간녀 뭐 주민번호나 그 통신사에 등록된 주소를 바탕으로 다시 또 그 보정을 받아가지고 그 주민등록 그 이제 뭐 요즘 주민센터라고 하죠. 주민센터에 가서 상간녀의 초본을 발급을 받습니다. 그렇게 발급받아가지고 그 초본의 최후 주소지로 상간녀한테 소장을 보내게 됩니다. 보통 이 과정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이 사례도 마찬가지로 아내가 소를 제기했을 시점에 이제 앞에 5천만 원 그 각서를 받고 그 상간녀가 이제 그 각서를 받았음에도 갑자기 이제 자기한테 소장이 이제 아내로부터 소장이 날라오는 거죠. 위자료 3천만 원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상간녀가 이제 이게 뭐냐 하면서 남편한테 찾아가고 또 요구를 합니다. 당신 잘못으로 내가 아내로부터 상간녀 받은 소장에 대해서 이거 위자료 청구 결과 나오면은 그러니까 이 금액이 만약에 보통 이제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확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남편의 잘못으로 아내로부터 상간녀가 받은 소장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 결과에 대한 금액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 벌금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근데 이건 벌금 아닙니다. 이 확정이 되면은 이거는 모두 누가 지불한다? 남편이 지불할 것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모든 법적 책임 일체는 남편이 책임진다는 각서 써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돈 확보하기 위해서 차용증도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5천만 원짜리 각서도 쓰고 5천만 원짜리 차용증도 쓰고 3천만 원짜리 각서도 쓰고 3천만 원짜리 차용증도 써가지고 이놈의 남편이 교부를 합니다. 그리고 요 각서만 쓰라 했냐? 상간녀가 남편 그냥 가만히 두겠습니까? 남편 데리고 갑니다. 어디요? 변호사 사무실이요. 남편한테 이혼소송 제기하라고 종용을 합니다. 남편이 망설이니까 남편 데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데리고 갑니다. 그래갖고 남편 변호사 고용해갖고 이혼소송 제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이 이혼소송은 나중에 남편이 소취하로 종결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이 상간 소장이 날라왔지 않습니까? 그래, 이 상간 소장 날라왔으니까 이 상간녀가 대응을 해야죠. 이 상간녀가 소송에서 뭐라고 주장을 하냐? 흔히들 말하는 상간녀들이 하는 주장입니다. 단순한 직장 동료 사이다. 단순한 친구에 불과하다. 당신이 오해하는 거다. 상간녀들 주장 다 똑같죠? 상간남들 주장 똑같습니다. 어쨌든 상간녀 주장은 이렇습니다. 단순한 직장 동료 사이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상간녀 변호사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내가 봤을 때 상간녀하고 남편은 단순한 직장 동료를 넘어서 서로 간에 성적 호감을 바탕에 둔 연인 관계다 라고 법원이 판단을 해줍니다. 그리고 상간녀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그 남편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란 사실을 알고 부정행위했다. 일단은 법원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내리는데 법원의 근거가 뭐냐? 제가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간녀가 처음에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소송에서 단순한 직장 동료 사이로 외근을 하니까 어차피 뭐 같은 팀에 있으니까 남편 차량에 동승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리고 그 남편하고 아내 사이에 불화가 있었고 남편이 이제 그 아내를 욕을 하니까 내가 여기에 동조해 준 거에 불과하다. 나 부정행위한 사실 없다. 라고 처음에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됐냐? 이게 한참 지나다 보니까 상간녀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장을 바꿉니다. 남편이 나한테 일방적으로 구애했고, 그리고 맨날 나 찾아오고, 맨날 나 찾아오는 스토킹 행위하고, 그리고 남편이 오히려 나를 추행했다. 나는 스토킹 및 강제추행 피해자다. 라는 주장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장만 하면 다행인데, 남편을 강제추행, 스토킹으로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남편도 기가 차죠. 그래서 이 고소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변호사 고용해갖고 대응해가지고 강제추행하고 스토킹은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무슨 강제추행이고 스토킹입니까? 서로 바람핀 건데. 어쨌든 상간녀 잘못 만나면은, 남편들 잘 들으십시오. 일반적으로 높은 확률로 상간녀 잘못 만나면은 이 상간녀가 상간녀 소장을 받으면 남편한테 역으로 공격을 합니다. 오히려 내 강간당했다, 강제추행 당했다, 스토킹 당했다 하는 건 흔히 다반사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첫 번째 근거는 상간녀가 이제 이 주장을 이렇게 변경을 했다. 상간녀 말은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법원이.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두 번째 근거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간녀가 남편 데리고 가서 변호사 사무실 데리고 가서 이혼을 종용을 했다 했죠. 여기에 대해 상간녀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남편이 아내한테 이혼 소송 제기한 사실 모른다. 내 여기 관여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간녀가 강제추행 스토킹으로 고소했다고. 그래갖고 처음에는 상간녀를 도와주다가 완전 돌변을 해가지고 아내 편에 듭니다. 이혼 소송도 취하했죠. 그래서 사실확인서를 이 소송에다 남편이 제출을 합니다. 상간녀가 변호사 사무실에 날 같이 데리고 갔고 내한테 이혼도 하고 이 변호사하고 함께 이혼 소송 준비해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적힌 사실확인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확인서를 받으니까 뭐라 합니까? 상간녀가 준비 서면에 이렇게 이제 사실확인서를 이렇게 비꼽니다. 내가 소속 대리, 이거 소장 받고 소속 대리 선임하고자 했고, 당시에 내가 지시한 게 아니고 남편도 이혼 소송 알아본다고 해갖고 내가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소개해 준 거에 불과하다. 라고 준비 서면을 제출을 합니다. 법원이 이게 무슨 말이냐. 너가 처음에는 그렇게 주장 안 했지 않냐. 주장을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하냐. 네 주장 믿을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천만 원짜리 그리고 3천만 원짜리 각서하고 차용증. 상간녀가 이거를 남편한테 쓰라 했는데 상간녀가 법정에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남편이 나를 너무 생각을 해줘서 남편이 평소에 이렇게 생각을 한 거를 내한테 이야기를 했고 요 내용을 내가 대신 적어가지고 남편한테 보낸 거에 불과하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대신 남편이 이제 뭐라 나 5천만 원 줄게. 내가 만약에 이거 안 지키면 5천만 원 줄게. 아유 5천만 원 확보 못하니까 5천만 원 차용증도 써줄게. 아유 내 위자료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 내가 책임을 질게. 책임지고 못 질 것 같으면 내가 3천만 원짜리 차용증 써줄게. 이걸 이야기한 거를 쓴다고요? 법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이야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일단은 집을 나오겠다는 등의 각서 내용이지 않습니까? 요게 이걸 못 지키면은 상간녀한테 5천만 원 지급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혼인관계를 파탄시키는 내용을 이해할 것을 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원이 이래 말합니다. 혼인관계 파탄시키는 내용을 이해한 걸 조건으로 했으니까 이거는 선량한 분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 103조 위반이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편을 강제추행하고 스토킹 범죄로 고소한 것만 봐도 상간녀 주장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각서 차용증에 대해서도 이거는 무효다. 그리고 이거 남편이 자의적으로 적어준 거라고 볼 수 없다. 라고 법원이 판단을 해줍니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명품 가방. 남편이 상간녀가 산 금액을 대신 내줬다 했잖아요. 상간녀가 이 명품 가방에 대해서 뭐라 주장했냐. 남편이 구입한 거를 내가 잠시 맡아준 것에 불과하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제 빡쳤죠. 이 명품 회사에다가 명품 구입한 데다가 영수증을 사실조회를 해시를 청구를 합니다. 사실조회를 보입니다. 그래갖고 딱 열어보니까 회사에서 이제 법원에다가 그 영수증 내역서를 보냈죠. 영수증을 딱 까보니까 뭐냐? 이름이 누구로 돼 있냐? 상간녀로 돼 있습니다. 남편이 구입했기는 상간녀가 구입한 겁니다. 거기에 남편이 돈을 대준 겁니다. 그래서 영수증 명의가 상간녀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원이 일하는 겁니다. 너 주장 하나도 믿기 힘들다. 그래서 결론이 그거다. 너 바람핀 거 맞고 너 직장에 같이 다니고 있었는데 남편하고 이 사람이 기혼자라는 거 몰랐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배우자 있는 사람인 거 알고 바람핀 거다. 그래서 위자료 얼마? 위자료가 뭐 많지는 않지만 2천만 원 인정이 됐습니다. 나중에 상간녀가 그 차용증하고 남편이 써준 각서 바탕으로 남편한테 구상권 청구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때 법원도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차용증 효력이 없고 각서 자체도 이게 상간녀가 강요를 했다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효력이 무효다. 그래서 구상권 행사한 금액에 2천만 원 구상권 행사했는데 2천만 원만 청구를 한 게 아니죠. 8천만 원 청구했습니다. 차용증 바탕으로. 8천만 원 중에 1천만 원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상간녀 2천만 원, 상간녀 2천만 원 낸 거에 대해서 남편이 1천만 원 책임지는 형태로 이 사건은 끝났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사실 이 부부는 혼인기간이 조금 깁니다.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한 16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녀 한 명이 있습니다. 참 이거 한 16년 거의 한 15년 동안 잘 살았었는데 이 남편이 이제 늦바람이 들었는지 라이브 카페를 자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 카페에서 남편이 상간녀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한 1년간 잘 만나고 있다가 이 아내가 남편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그 휴대폰을 보니까 이제 뭐 SNS도 보고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그러다가 갑자기 인스타를 딱 열었는데 갑자기 남편 상간녀 SNS가 빡 뜨네요. 그래요 댓글을 넘겨보니까 우리 남편이 아이고 우리 상간녀님 여름 패션이 이뻐요 하트 라는 댓글을 쓴 걸 봅니다. 기가 차죠. 이놈의 남편 자기한테도 그런 게 안 했는데 그래서 이 아내가 빡쳐가지고 상간녀 인스타에다가 메시지를 보냅니다. 쪽지를 보냅니다. 나 남편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그런데 이게 몇 차례 보냈는데 나중에 상간녀가 여기에 대해서 나는 이 쪽지를 못 봤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걸 봤으니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쪽지도 보냈는데 누구를 조져야죠?
남편을 조집니다. 남편한테 막 따집니다. 그래 남편 이제 막 이거 뭐냐 막 이래 물어보니까 남편 어떻게 합니까? 꼬리 내려야죠. 그래서 각서를 받습니다. 일단은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이제 내용 보면은 1개월 뒤에 협의 요원하고 재산분할, 뭐 위자료, 자녀 양육 내용 등을 다 각서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두 사람의 사생활에 일체 간섭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또 여기에 대해서 공증을 받습니다. 이 각서 내용을 좀 보자면은 일단은 남편하고 아내 이혼 조건으로 남편이 월 250만 원 한 5년간 동안 250만 원 이 그 250만 원 명목이 뭐냐 양육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250만 원을 지급한다. 근데 이 한 대만 어겨도 이 각서는 파기되는 걸로 적어놨습니다. 또 자동차 할부금은 뭐 남편이 지급한다. 뭐 남편의 각종 보험 및 뭐 자동차 명의는 이혼과 동시에 아내에게 명의로 돌린다. 이런 것들 각서를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한 게 뭐라 했죠? 250만 원 한 번만 지급 안 해도 각서 파기된다 했잖아요. 남편이 각서에 따라 갖고 생활비 250만 원을 한 번은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내 이제 남편하고 각서 썼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상간소송을 제기를 해야죠. 그런데 상간소송 제기하기 전에 보통 아내들이 이렇게 합니다. 상간녀한테 일단 전화를 먼저 합니다. 상간녀가 전화 안 받죠? 받을 때까지 합니다. 상간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막 야이 삐삐삐삐삐 뭐 너 때문에 뭐 혼인기할 파탄했니 뭐 이런 욕설을 합니다. 상간녀가 왜 나한테 그러십니까? 나는 당신 누군지 모릅니다 라고 반응을 했겠죠. 그래서 아내가 이틀 뒤에 상간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지금 중요한 거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뒤에 이제 내용에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간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소장에다가 뭐라고 썼냐?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아내의 혼인은 사실상 회복에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 다만 아들이 받을 충격을 고려해서 이혼의 갈라에는 이 사건 각서와 같이 협의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를 해놓습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아내가 소장에다가 혼인은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기재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간소송을 제기했으니까 법원이 판단을 해야겠죠. 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이게 법리적으로 중요한 게 일단 부부가 이혼을 안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서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은 뭐 서로 상간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제3자가 부부 일반과 성적인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럼 뭐 침해한 게 없으니까 불법 행위도 아니겠죠. 불법 행위가 아니니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법원이 상간소송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보는 법리입니다. 일단은 법원이 이 법리를 바탕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아내가 이제 상간녀한테 쪽지를 보냈다고 했잖아요. 아내가 쪽지를 보내기 전까지 상간녀가 1년간의 상간행위가 있었으니까 1년간의 상간행위가 있었는데 아내가 쪽지를 보낸 시점은 상간행위가 거의 끝난 시점. 그러니까 보통 한 달 전쯤, 끝나기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이 아내가 쪽지를 보내기 전까지 상간녀가 남편이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알았냐? 일단 아내는 법원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내가 이거 쪽지 보내기 전에 상간녀가 남편 휴대폰으로 나한테 남편인 것처럼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니까 상간녀가 남편이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았을 거다. 그 문자 메시지 내용 보면은 제 아내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 남편이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보내는 어투가 아니에요. 이거는 100% 상간녀가 보낸 겁니다. 근데 법원이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문자 메시지 내용만으로 상간녀가 보낸 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당신하고 남편은 장기간 별가족이었잖아요. 사실 그 남편이 직장이 지방에 있던 관계로 거기 주말 부부를 장기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하고. 그리고 이 상간녀를 만날 라이브 카페를 들어가는 시점에는 주말에 집에도 안 갔습니다. 거의 안 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았다고 보기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당신이 쪽지 보내기 전까지는 상간녀가 남편이 배우자가 있다라고 알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법원이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의문이죠. 쪽지를 보내고 난 후에는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았냐.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간녀가 나는 쪽지를 못 봤다라고 법원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상간녀가 쪽지를 보았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쪽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내가 쪽지를 보내고 난 3일 뒤에 남편하고 아내가 이혼 합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각서를 쓰고 이거를 공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 무렵에 이걸 들고 와서 상간녀한테 공증받은 각서를 보여줍니다. 네, 사실 유부남이었고 지금 이제 아내하고 완전 끝났으니까 이제 나랑 영원한 사랑을 나눕시다. 라는 취지였겠죠. 그건 안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이 공증서를 들고 와서 보여줬다는 거는 이제 상간녀가 너무 좋았나 봅니다, 남편이. 그리고 상간소송 제기 후에 아내가 상간녀한테 전화할 때 이런 내용, 혼인을 회복하기로 했으니까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지 말아달라 라는 취지가 아니었고, 그 전화 내용이 뭐냐? 너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난 거지? 너가 우리 가정 깼어. 너 때문이야. 나 혼인 회복하기 위한 게 아니고 계속 너 유부남인 거 알았지.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난 거 아니냐. 아유, 흔히들 제가 가끔씩 이제 상간녀 녹취를 어떻게 하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가르쳐줘도 항상 이것만 묻습니다. 너 유부남인 거 알았지? 그렇게 대놓고 물으면 누가 말해줍니까? 이거는 자연스럽게 녹취를 해야 됩니다. 본인이 마음이 쏙이 터지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 아내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사안과 마찬가지로 이 남편한테 너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난 거 아니냐 라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장에 피고의 남편의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아내와 남편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라고 기재를 해놨다고. 그리고 이혼에 관하여 협의하는 각서까지 작성했다고 주장을 해놨다고. 그래서 법원이 요거 보니까, 그래, 만약에 상간녀가 쪽지를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쪽지를 확인하고 유부남인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확인한 시점에는 이미 이 혼인관계가, 아내와 남편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을 거라고 인식했을 거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설령 아내의 내심 의사가
남편하고 작성한 내용 각서하고 달랐다고 하더라도 공증까지 받았지만은 내가 가정을 해줄게. 설령 내심 의사가 네 내심 의사가 공증까지 받았지만 각서하고 내용이 달랐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남편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어떠한 나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외부로 표출한 적이 있느냐? 그거 아니지 않냐? 결국은 둘이 협의료 신청하고 혼인 파탄 외가 만들어 놓고 그래 너 내심적 의사지 외관을 믿고 남편과 교제를 이어간 상간녀 행위가 고의 또는 가실로 아내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결국은 법리대로 이미 이혼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외관적으로 혼인이 파탄된 거로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내가 알려준 거라면 너는 상간녀한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상간녀에 대한 아내의 소송 결과가 원고 청구 기각이 납니다. 답답하죠.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혼인관계가 10년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또 2명 있죠. 한 10년 차경 정도 되면 이제 애들이 이제 뭐 거의 다 키웠다 하긴 좀 그렇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이러니까 이제 뭐 남편이나 아내분도 이제 취미생활을 할 수 있겠죠. 남편이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간녀를 만납니다. 그런데 3개월 뒤 아내도 동호회에 가입을 합니다. 이 배드민턴 동호회에 이제 가입을 하고 남편이 이제 상간녀도 만나고 이러니까 기가 시간이 늦어지겠죠. 새벽 기가도 하고 외박도 합니다. 이 소송 제기 시점, 아내가 상간녀 소송 제기 시점 2개월 전부터 일단 아내가 의심을 들어갑니다. 의심스럽지 않겠습니까? 평소에는 뭐 제때제때 들어오던 남편이 갑자기 기가 시간이 늦어지고 갑자기 새벽 기가도 하고 갑자기 안 와도 외박도 하고 그래서 이제 출근하는 남편한테 물어봅니다. 당신 요즘 바람 피는 거 아이가? 내한테 숨기는 거 있지? 여자 없나? 바람 피는 거 아이가? 똑바로 이야기해봐라. 바람 피는 거 아이가?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지금 빨리 출근해야 된다. 하면서 서둘러 나가버립니다. 이 나가는 거 그냥 놔둘 수 있습니까? 아내 바로 남편을 미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행을 하다 찾아가 보니까 남편 차가 섰고 상간녀가 갑자기 남편 차에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간녀하고 갑자기 남편이 차 안에서 단둘이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배드민턴 동호회에 같이 있던 여자라고. 아내 빡쳐가지고 남편 차로 뛰어가서 차 안을 급습합니다. 그래서 폰에 녹음기를 켜고 상간녀한테 외도 사실을 주고합니다. 직접 그리고 아내가 직접 각서도 작성을 합니다. 그래갖고 그 자리에서 요 각서 내용 상간녀한테 읽으라고 합니다. 상간녀가 요 각서 용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아내가 뭐라 했냐? 앞으로 남편을 안 만나면 되는 거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간녀가 이렇게 각서를 읽습니다. 남편과 오래 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모두 시인하고 두 번 다시 남편과 만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만일 어길 시에 모든 민 형사상 처벌을 받을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재산을 아내에게 양도할 것을 약속한다. 그래서 이 상간녀가 이제 어쨌든 아내가 막 녹음기 들이대고 각서를 막 써가지고 이래 들이대니까 결국 요거 각서 내용을 들고 이제 소리내어 말하면서 아내한테 요거 다른 데 쓰지 말고 나 다시 남편 안 만날 테니까 이 각서 용도를 그냥
남편 만나지 않는 용도로만 써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요 작성해 놓은 각서에다가 자기 자필로 용도는 더 이상 남편과 만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라고 추가로 기재하고 서명을 합니다. 상간녀한테만 각서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누구한테 받아야죠? 남편한테도 받아야죠. 남편한테 상간녀하고 부적절한 관계임을 시인하는 각서를 받습니다. 아내가 결국은 요 이제 각서 받았지 않습니까? 각서를 바탕으로 남편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럼 이 각서 이제 상간녀 거 있고 남편 거 있으니까 법원이 뭐라고 판단하겠습니까? 남편의 부정행위로 그 아내와 남편의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는 이유로 이혼한다. 남편 위자료 3천만 원 지급해라. 그리고 사실 좀 그때 아내가 재산을 다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재산 분할로 남편에게 5천만 원 지급하라 라는 판결이 선고가 되고 이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양육비도 있고 소송비용 분담금도 있고 뭐 이제 뭐 면접교섭권도 있고 이래 되니까 이 금원이 뭐 남편은 3천만 원 지급해야 되고 아내는 또 5천만 원 지급해야 되고 뭐 이제 변호사 비용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서로 이제 합의를 봅니다. 남편하고 아내하고 위자료, 양육비, 소송비용 분담금, 뭐 재산분할금 등 이거를 서로 이제 다 상계하자. 서로 이제 이렇게 탱치가지고 서로 이제 더 이상 지급하는 거 없는 걸로 하자. 라고 해서 판결금 지급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 이제 남편만 가만히 둘 수 있습니까? 상간녀한테 상간소송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간소송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법원이. 아내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판단이. 일단은 각서 작성, 상간녀가 각서 작성한 거 부정행위 시인한 거 맞다. 그리고 이혼 소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간녀하고 부정행위를 한 남편의 주된 책임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는 이유로 남편한테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명하는 판결이 선고가 됐으니까 요거 바탕으로 부정행위가 있었던 건 맞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간녀가 이거 내 서명 이거 들이대갖고 해갖고 강요해서 한 거다. 내 서명 원래 거부했는데 이 아줌마가 내 손잡고 쓰라고 했다. 그런데 너가 각서 소리 법원이 이래야 합니다. 각서 소리 넣어서 읽으면서 남편과 부정행위 하였다고 시인했지 않냐. 그리고 요거 각서에 남편하고 향후 다시 만날 시에 민형사상 처분 받을 것이고 재산 양도하겠다는 내용 기재에 있어도 이러한 내용이 기재가 돼 있는데 이게 앞으로 만나지 않을 용도로만 사용할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이 각서에다가 순순히 서명을 해주는 거는 약간 비상식이지 않냐. 그리고 만남의 장소가 어디였냐. 남편의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출근한 게 아니고 상간녀 직장 근처로 갔습니다. 그냥 법원이 이걸 보고 아내가 남편 외도 사실 알게 되자 상간녀하고 급하게 상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 걸로 보인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상간녀의 부정행위, 이 각서도 뭐 증거로 쓸 수 있고 너 지금 한 행위도 좀 그렇고 그래서 상간녀 부정행위로 남편과 아내의 혼인관계가 파탄됐다. 라고 판단하고 위자료 액수를 얼마로 하냐? 1,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상간녀가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남편하고 아내하고 무슨 계약을 했죠? 상계를 쳤습니다. 판결금 지급에 관한 합의서를 쓰면서 위자료도 함께 상계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간녀가 그렇다는 거죠. 나
너한테 손해배상하는 거는 남편하고 같이 손해배상 책임지는 건데 남편이 너하고 위자료에 대해서 합의 끝났지 않냐. 내 채무도 모두 소멸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냥 이게 법리가 참 어렵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상간녀하고 남편의 위자료 지급 책임을 안 해야 돼요. 위자료 지급 책임은 부진적 연대 책임이라고 합니다. 불법행위 책임이죠. 그리고 이 불법행위 책임에 있어가지고 보통 이제 그 2명이 책임져야 되면은 2명, 3명 책임져야 되는데 그 중에 1명이 그 손해배상 채권에 대해서 변제하거나 아니면 뭐 대물변제, 뭐 집이든 동산이든 아니면 요 컵이든 내가 노트북이든 내가 뭐 금이든 이걸로 대물변제 또는 뭐 공탁, 법원에 공탁하는 거 요렇게 해가지고 채권이 사라져버리면은 요 사라진 효력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미칩니다. 다른 연대채무자, 부지적 연대채무자한테도. 근데 상계도 마찬가지로 변제한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상계 계약이 이루어질 당시에 다른 만약에 이 채권자가 다른 부지적 연대채무자, 즉 상간녀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좌우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일단은 재산분할 채무에 대해서 남편한테 5천만 원 지급할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자료 3천만 원하고 뭐 양육비하고 이거를 대등에게서 상계하기로 한 상계계약 이미 체결을 했고 그렇다 보니 상간녀보다 남편은 3천만 원인데 상간녀는 1천만 원이니까 남편 책임이 더 크지요. 책임이 더 큰 남편의 위자료 채무가 상계로 있지 소멸을 한 이상 이 효력이 상간녀 위자료 채무에도 전액 미친다 해가지고 상간녀 채무는 전부 소멸되었다라고 판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 아내의 청구가 기각이 됐습니다. 기가 찹니다. 그래서 상간녀 청구도 함께 진행하시고 남편하고 합의 볼 때 상간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의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부부는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평생 함께 걸으며 고락을 함께 나눈 동행자입니다. 항혼이혼을 생각하시기 전에 긴 세월 함께 해온 깊은 점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그래도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라면 저희 제2의 인생 항혼이혼에서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